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이 시간은 혀가 화끈거리고 아픈 환자분들에 있어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서적인 이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들 두 증상의 관련성에 대해서 임상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병의 특성과 또 한방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임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8세 여자였는데요. 혀에 화끈거리는 통증과 전신에 무력감을 호소하며 내원하였습니다. 아, 약 1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고요. 혀에 매운 듯한 느낌이 맵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더욱더 심해졌고요. 그 이전부터 피로감을 자주 느꼈다라고 호소하였고요. 또 최근에는 의욕이 하나도 없고 잠을 잘 못 이루어서 피곤한 정도가 더욱더 심해지고 또 식욕도 하나 없다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관련해서 문진한 결과 폐경 나이는 한 50세 전후였는데 이때쯤에서 특별한 갱년기 증후군 이런 증상은 없었고요. 또 오래전에 남편과 사별한 후에 홀로 지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병력과 관련해서는 3년 전부터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으로 이제 약을 먹고 있었고요. 6개월 전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전신적인 검사와 함께 또 우울증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한 3개월 정도 진행을 하였다고 하는데 우울한 정도는 좀 줄었다고 하는데 혀통증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호소하면서 저희 외래를 찾았습니다. 그 혀통증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올렸던 혀통증과 갱년기 장애에서 발병 요인으로 구강 요인, 전신 요인, 정신 요인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정신 요인 가운데서 불안이나 우울과 관련된 정서적 이상이 주요한 발병 인자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강에 화끈거리는 자결통의 발병 요인이 여럿 있지만 이 가운데 대표적으로 구강 자결감 증후군의 경우는 입안을 살펴봤을 때 형태적인 이상이 없어요. 기질적인 질환이 없이 혀를 비롯해서 입안의 점막 부위에서 화끈거리는 또는 매운 듯한 느낌이 드는 통증이 만성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질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2차성의 경우는 어떤 질환을 앓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통증이 지속된다는 의미예요. 대표적으로 폐경기 즈음에서 나타나는 호르몬의 변화가 주요한 선행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또 빈혈 상태가 유발되는 철이나 비타민 B12와 같은 영양 부족 상태가 선행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요. 또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의학적 요인이 주요한 선행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선행 요인 없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말초신경과 중추신경의 어떤 신경 병리적인 어떤 이상 상태가 주요한 이상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단독 요인보다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폐경기 이후에 입도 마르고 또 몸에 어떤 피로 현상도 있고 또 정서적인 자극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결합이 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제일 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자결감 증후군 BMS라고 하는데요. 과 우울, 불안의 관련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하나의 요인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이 병이 잘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가운데 우울, 불안이 아주 주요한 발병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몇몇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BMS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서 신경증, 불안화, 우울감, 충동성, 적대성 등이 높았다라고 보고되어 있고요. 또 BMS 환자에서 주요 우울장애, 범불안장애,
건강 염려증, 몸이 이제 이상이 있으니까 이에 대한 염려의 마음이 커지겠죠. 그 가운데서도 공포증, 본인의 혀에 통증뿐만이 아니고 혀 주변에 뭐가 돌기가 생기거나 했을 경우에 이게 혹시 암이 아닌가 하는 염려의 마음이 아주 크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빈도가 아주 높았다라고 보고하고 있고요. 또 BMS 증상의 정도와 우울, 불안 증상의 정도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혀에 화끈거리는 통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불안, 우울의 정도도 더 심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혀통증과 관련된 적극적인 치료 방법 중에는 우울, 불안에 대한 표준적인 한방 치료 방법이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울증과 관련된 한해 임상 진료 지침에는 이들 질환에 대한 표준적인 치료 방법을 근거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귀비탕, 간맥대조탕, 단치소요산, 시효소간산, 시효용골 모료탕 등이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이들 처방들은 한의사들이 어떤 질환의 유형을 나누는 변증 도구를 활용해서 유형을 구분한 다음에 적절하게 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또 항우울제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경우에는 이제 항우울제와 한약을 병용해도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보고하고 있고요. 또 8주 이상의 치료 기간이 최소 필요한데, 더불어서 침이나 전기침을 같이 병행하는 것도 보다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공이나 명상 등의 치료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혀통증 환자분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우울, 불안과 관련된 정서적인 이상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또 이를 치료하기 위한 기본적인 한방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